문화시대 김경란입니다. 오늘은 노장철학 사상가 최진석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또 사람들은 머리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공자, 맹자, 노자, 장자 하면 이제는 아시고 관심 가지시는 분도 많으시고 예.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아유 그냥 뭐 공자왈 맹자왈 아니야 이런 예. 분들을 위해서 예.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노자는 보통 이제 공자와의 이제 비교를 그렇죠. 많이 하죠. 예. 그런 비유들이나 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예.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자와 노자는 두 명 다 철학자죠. 네. 대립되는 사상을 가진 철학자예요. 이 철학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가장 예민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가장 공적이라는 사람이라는 뜻도 되죠. 그다음에 이 세계를 우리는 그것을 이제 지적 이해라고 그러는데 네. 지적 이해 가운데서 가장 높은 수준의 지적 이해가 가능한 존재들. 이걸 우리가 철학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자와 노자는 그랬죠. 그러면 지적 이해를 하는 사람과 지적 이해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냐? 지적 이해를 하는 사람은 나한테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아파하는 병을 함께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한테 필요한 것은 사적이고 네. 시대가 아파하는 것은 공적인 거죠. 그래서 공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지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추상적으로 이해한다는 뜻이고 네. 모든 추상은 이 공적인 상승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자기한테 필요한 것을 찾는 일보다는 이 시대가 무엇을 아파하는가, 그 아파하는 그 병을 고치려고 덤빈 사람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병을 고치려고 덤빈 데까지는 두 사람이 같은데 네. 그 방법을 다르게 가져가죠. 그렇죠. 예. 예를 들자면 공자는 네. 인간의 내면성이 우리 존재의 기반이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노자는 인간의 내면성에 기반을 두면은 가치론으로 빠지고 가치론으로 빠지면은 공통 혹은 보편적 이념을 정해놓고 네. 그 이념을 따르게 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이념이라는 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 세계를 구분하고 배제하고 억압하게 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기준이 없는 어떤 모델을 찾아보자. 그 모델을 노자는 자연에서 찾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자연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그 모습을 인간 삶에 적용해 보자. 라고 이제 노자는 말한 거죠. 그러니까 공자와 노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공자는 이 세계, 유학 계열, 모든 유학 계열은 이 세계에는 눈금이 새겨져 있다. 네. 그 눈금을 찾아서 그 눈금을 따라서 살자. 도가 계열은 노자부터 시작. 이 세계에 눈금이 새겨져 있다면 그건 폭력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눈금을 새기면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새겨진 눈금을 찾아서 살래. 눈금을 새기면서 살래. 네. 이게 이제 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바람직한 삶을 살래? 자기가 바라는 삶을 살래? 해야 하는 것을 할래? 하고 싶은 것을 할래? 좋은 것을 찾아다닐래? 좋아하는 것을 해볼래?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유교적인 어떤 가치 체계 뭐 여러 가지 이념 사상 그런 거에 따르면 사실 공자의 이야기에 더 비중 있게 그렇죠. 우리는 그랬죠. 살아왔어요. 옳고 그름이 있었고 예. 분별해야 하고 이래야 하는 게 있고 저래야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안에서 안정을 얻었던 어른들은 그것들이 무너지면 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시기도 하셨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제 노장 계열의 눈금을 새기면서 사는 삶에 가슴이 뛰임을 느끼면서도 어떤 혹자들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는 되게 위험하다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어떤 기준 그러면은 그 무엇도 없이 그냥
마음껏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방금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위험하다는 거 있죠. 네. 위험하다는 거. 이렇게 자기로 사는 것, 창의적인 것, 질문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위험한 일이에요. 합리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세계의 위대한 것, 창의적인 것, 높은 것 이런 것들은 다 위험을 감수한 도전의 결과지 안전을 추구하는 합리적 사유의 결과로 나온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이 지금에 새로워진다는 거는 지금의 존재 조건이 흔들리고 이 존재 조건이 변형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변형이라는 것은 다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하고 성숙하고 하는 일들은 전부 위험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용기가. 위트겐슈타인도 말했잖아요. 조그만 하나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커지는 일은 햇빛 때문도 아니고 수분 때문도 아니다. 오직 하나 그 씨앗이 가지고 있던 용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약해지면 위험한 것을 안 하려고 하고 그렇죠. 익숙해지면 또 안 하려고 익숙해지면 안 하려고. 네. 그러니까 이 모험, 용기라는 것은 모험이거든요. 위험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 그 용기를 내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고 그렇죠. 네. 배운 적이 없으니까 또 해본 적도 없고 네. 해본 적도 없고. 이 지금까지의 어떤 글쎄요. 정말 그렇게 용기 있게 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있기도 합니다. 있기도 근데 하지만 용기가 없는 거는 네. 이 한가해서 그래요. 그래요. 한가해. 자, 이건 또 어떤 얘기일까요? 한가해서 그래요. 왜 그 한가하냐면은 인생이 짧은 줄을 몰라. 정말 인생이 어느 순간은 굉장히 짧다라고 느껴서 그냥 마구 뛰어들었다가 식겁을 하고 조심히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굉장히 좀 오락가락하죠. 사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예. 결 끝이 지점이 뭐 예. 어딘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의 길은 항상 비겁한 거예요. 왜 비겁해지냐? 한가해서 그래. 왜 한가해지냐? 영원히 살 것 같거든. 그러니까 미루고 그냥 뭐 오늘도 이렇게 예, 그냥 내 그렇죠. 익숙한 대로 습관된 대로 그냥 뭐 원래 살던 대로.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 가장 분명한 사실은 목숨이 짧다는 거예요. 누구나 금방 죽는다는 거야. 근데 금방 죽는다. 살면서 자기가 금방 죽을 줄을 모르니까 삶이 푹 퍼지고 네. 한가하고 게을러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이런 말들에 이제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은 나에게 주어진 내 가족들, 뭐 내 처자식들, 내가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어찌 나에게 게으르다고 말하십니까? 하지만 나는 정말 살라는 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일하면 언젠가 웃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웃으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 굴레를 언제 벗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굴레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 게으름이라고 봐요. 거기에 치열한 지적 각성을 하지 않은 거예요.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는 것이 왜 굴레가 됩니까? 자기가 그것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철저하게 각성하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삶의 어떤 그 본질적인 의미를 확보하고
하는 일들이 연기죠. 그러니까요. 자, 그 부분에서 선생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 이 노자의 사상을 읽다가 보면 예. 노자는 아주 옛날 예적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현대 철학가라는 예, 예. 이 수식어가 붙기도 합니다. 요즘에. 예, 자, 이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예. 이게 그렇다면 그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이 노자의 어떤 그 사상 안에는 분명히 현대에 접목하고 우리가 이것을 비롯해서 생각해서 내 삶에 가져올 만한 그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자, 그렇다면 그 굴레를 굴레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삶에서 지금 이 두껍게 쌓인 이 함정을 깨트릴 수 있는, 예. 저는 사실 그 어느 시대보다 그리고 그 어떤 철학자보다 노자의 사상이 지금의 그렇죠. 시기와 굉장히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예, 예. 네. 근데 아까 우리가 굴레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굴레가 누가 부여한 거냐, 자기가 선택한 거냐. 자기가 선택했으면 굴레가 아니에요. 네. 누가 부여했으면은 굴레죠. 굴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 삶을 내가 선택했느냐, 남이 정해놓은 것을 답습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굴레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초청한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으면은 어떤 것도 굴레가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했으면, 자기가 정했으면. 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정해 놓은 것, 다른 사람이 좋다는 것을 내면화해서 그것을 나의 판단으로 생각하는 한 이 세계의 모든 것은 다 굴레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자는 이 도덕경 2장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름다운 것을 알면 그것은 추하다. 또 도덕경 안에 거피 취차라는 말을 해요.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하라. 이건 이제 서양에 있는 어떤 까르페 디엠 네. 같은 말하고도 매우 가까운 말인데, 저기 있는 것은 보편적 이념이에요. 우리가 정한 거예요. 여기는 나만 있어. 그러니까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해라. 그러니까 너를 취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일을 많이 했을 때 그때는 네가 존재해. 네. 그러지 않으면은 너는 진짜 네가 아니야. 네가 너로 존재하는 한 이 세계 어떤 것도 너를 굴레로 억압할 수 없어. 네가 너로 존재하지 않으면 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굴레가 돼. 그럼 이것이 왜 시의성과 맞느냐? 인류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 방식과 삶의 방식의 진화예요. 그러면 현대라는 것은 근대로부터 진화한 시대예요. 네. 인간이 더 나아진 거예요. 네. 이 진화 형태는 뭐냐? 집중 통일보다는 분산, 집단보다는 개인, 우리보다는 나, 중앙 집권보다는 지방 분권,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이 진행 방향에 맞는 이야기가 노자 도덕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철학은 뭐냐? 실체적 세계관이 관계적 세계관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이 실체적 세계관을 지탱하는 철학적 용어는 뭐냐? 본질이에요. 네. 관계적 세계관을 지탱하는 거냐? 비본질이야. 비본질. 그러니까 비본질적 관계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철학 중에 하나가 도덕경이죠. 그걸 노자는 유무상생으로 표현해요. 이 세계는 유무라고 하는 두 대립면의 꼬임으로 이 세계가 되어졌다. 두 대립면의 관계가 이 세계를 만든다. 그러니까 유와 무의 관계. 관계의 꼬임이 이 꼬임이 이 세계를 만든다. 예. 그러니까 노자로부터 이 현대적인 메시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네. 노자의 메시지는 이 개별적 자아들의
자발적 성장을 통한 집단. 이것이 강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정해진 집단 안에 개인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루어진 집단은 약하다. 그러니까 항상 그 주체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 굉장히 그 아이러니가 개입될 수 있는데 주체의 자발성을 말하는 이 사상을 숭배하는 순간 이 주체적 자발성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도덕경을 읽을 때 네. 도덕경 읽을 때 항상 거기에 무엇이 존재해야 되냐면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는 이것이 항상 굳건히 자리 잡고 있어야 노자의 자발성이 자기의 자발성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하는데 책 속에는 절대 길이 없어요. 책 쓴 사람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 쓴 사람의 길을 찾다가 자기 길을 놓치는 바보 같은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정말 지금 선생님의 말씀 속에 맥락적으로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은 사실 노자의 책을 읽어서 노자의 그 모든 지식을 내 머릿속에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것들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들이 나답게 적용되어서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주체로서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내가 한 발을 내딛고 살아갈 것인가인 거죠. 그렇죠. 이 논어, 도덕경 읽어서 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죠. 많냐면은 이게 논어나 도덕경이 자기 삶을 태우는 연료가 돼야 돼. 그렇죠. 그런데 잘못하면은 논어와 도덕경을 위한 자기를 삶. 논어와 도덕경을 위한 연료로 써버려. 그렇죠.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안 바뀌려면 어떻게 되냐? 자기한테 계속 물어봐요.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나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죠. 무엇을 가지고 나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사람들은 사실은 일반 명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존재하지 않죠. 일반 명사. 예를 들어 인간, 글쎄요. 사람, 선생님, 가장, 아버지, 그래요. 하지만 김경란, 예. 최진석 예. 이렇게 고유 명사는 존재하는데 예. 우리가 일반 명사라는 어떤 개념을 만들어 버리면서 내가 마치 일반 명사로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개념 속에 나를 또 별것 아닌 양 취급하며 그렇죠. 그냥 내가 그렇게 그게 분명한 노선이에요. 삶의 패배자들은 고유 명사로서 자기를 일반 명사화 하려고 그래. 그런데 승리자들은 네. 일반 명사로 이탈해서 고유 명사성을 강화하거나 확장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맥락들이 결국은 나는 누구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며 산다면 지금 다소 이 두껍고 무겁게 쌓여있는 이 벽과 함정 속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그야말로 새 몸짓이 가능한 나의 주체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랑의 시간에 너무 아쉬워요. 제가 가급적 입 다물고 귀를 열고 들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훅 흘러갔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우리가 재밌었는 모양입니다. 그런가 봐요. 예. 네,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시고 또 새몸짓 운동을 통해서 철학으로 실천하는 삶을 제안하고 펼치고 계신 철학자 최진석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쉽지만 보내드릴게요. 오늘 시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